안녕하세요. 미드 읽어주는 남자 미남입니다. 이번에도 저번에 이어 워킹데드 시즌2를 읽어드릴 텐데요. 이 작품의 장르가 아포칼립스 작품이다 보니 줄거리보다도 아무래도 사람들의 감정 변화와 급박한 순간순간을 담아내기엔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판단하여 사운드를 추가했으니 조금 더 리얼하게 시청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워킹데드 시즌2 지금 시작합니다. 릭은 꾸준히 모건에게 무전을 치며 애틀랜타의 상황을 전하고 포트 베닝으로 향할 것이니 그곳에서 무사히 만나자 합니다. 하지만 역시 돌아오는 응답은 없습니다. 포트 베닝으로 향하던 중 도로 위가 정차된 차로 가득한데요. 덩달아 데일의 차가 또 고장나는 바람에 정비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갑자기 좀비 떼들이 출현하자 일행들은 숨으려 하는데요. 마음이 급한 티독은 부상을 입고 위험해지자 대리리 구해주고 차 안에 있다가 밖의 상황을 늦게 파악한 안드레아는 위험에 빠지지만 데일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상황이 종료됐다고 판단한 소피아가 차 밑에서 나오다가 워커에게 걸리게 되자 숲속으로 뛰어들고 그 뒤를 릭이 쫓아가게 됩니다. 릭은 숲속에서 소피아를 찾아 숨겨준 후에 워커들을 유인하고 제거한 뒤 다시 소피아를 숨겨준 장소에 가보니 소피아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걱정하는 캐롤을 달래가며 하루가 지난 다음 날에도 릭과 셰이는 칼을 데리고 소피아를 찾아보려고 수색에 나섰는데요. 어디선가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자 조심스레 다가가니 그곳엔 숫사슴이 고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칼이 홀린 듯 사슴에게 다가가다 누군가가 쏜 총에 맞고 쓰러집니다. 이 사고는 사슴을 발견하고 쏜 총에 칼까지 맞게 된 것이었는데요. 오티스는 허셀이라는 의사가 지내는 곳으로 안내하고 허셀은 급하게 수술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총알이 깊게 박혀 전문적인 장비와 도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오티스가 인근에 고등학교가 있다는 말을 하며 사고의 책임을 지고 셰인과 함께 물품을 구하러 갑니다. 그 사이 대릴 일행은 여전히 숲을 수색하다 말을 타고 달려온 매기가 워커를 물리치며 로리에게 칼의 소식을 전해주며 로리를 말에 태워가고 일행들한텐 요약해서 말해준 자기 집으로 찾아오라고 하는데요. 일단 거점으로 돌아와 상황 설명을 합니다. 글렌과 부상이 심한 티독은 농가를 찾아가기로 하고 나머지는 소피아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하루만 더 이곳에 남아보기로 합니다. 학교에 도착한 셰인과 오티스는 저녁이 될 때까지 기다린 후 경찰차에서 찾아낸 조명탄을 이용해 워커들을 유인합니다. 의료실 잠입에 성공하고 물품을 챙겨 나오려는데 이미 워커들은 조명탄엔 흥미를 잃었는지 쫙 깔려있고 셰인 일행과 추격전을 하다 길이 막혀 학교로 들어갑니다. 글렌과 티독은 농장에 도착하고 팔이 심하게 다친 티독은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한편 셰인과 오티스는 학교 내부에서도 워커들과 추격전을 펼치는데요. 결국 따로 움직이기로 하다가 셰인은 발목이 삐고 기동력이 느려진 셰인이 위급해지자 긴급한 순간에 오티스가 등장해 셰인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농장에선 릭의 수혈이 계속되어 한계까지 오는데요. 아버지인 릭은 계속 수혈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셰인이 타고 나갔던 차가 돌아오는데요. 셰인만 혼자 돌아와서 오티스가 희생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칼의 수술은 일단 성공하고 오티스를 잃은 패트리샤는 슬픔에 겨워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습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오티스 사건이라고 부를 사건의 전말은 셰인이 오티스의 다리를 쏘고 희생시켜 먹잇감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와의 몸싸움 중에 머리카락이 뽑혀 상처가 난 것을 보자 셰인은 머리카락을 빡빡이로 밀어버립니다. 다음날 일행들은 전부 모이고 죽은 오티스의 장례를 치릅니다. 티독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올리는 중에 데일은 우물에 빠져있는 워커를 발견하고 글렌이 미끼가 되어 워커를 꺼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지지대 역할을 하던 기둥이 뽑히면서 추락하지만 인력으로 무사히 올라옵니다. 위기인 와중에 워커의 몸에 밧줄을 걸고 나왔지만 워커를 꺼내려다 물에 장시간 불어서인지 반으로 잘려나가 그대로 우물에 빠져버리며 결국 우물을 폐쇄하게 됩니다. 캐롤과 안드레아 그리고 셰이는 원래 장소로 돌아와 소피아에게 이곳에 오면 여기서 기다리라고 메모를 남겨둡니다. 우리들이 매일 찾아오겠다고 말이죠. 소피아는 아직 살아있을까요? 이후 글렌과 매기는 의료용품을 챙기러 약국에 도착하고 글렌은 로리가 부탁한 임신 테스트기를 찾다가 매기와 눈이 맞고 사랑을 나눕니다. 데일은 혼자 소피아 수색에 나갔다가 체로키 로즈를 발견하고
캐롤에게 주고 꽃의 사연을 말해주며 그의 방식으로 위로해줍니다. 저녁이 되고 로리는 농장과 조금 거리가 떨어진 곳에 나와 은밀히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해보며 임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음날 사람들은 소피아를 찾기 위해 모두 흩어져서 수색합니다. 셰인은 릭에게 이미 죽었을지도 모를 소피아를 찾는 것에 대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하기에 릭은 혼란이 옵니다. 한편 데릴은 혼자 수색 중에 계곡으로 굴러 떨어지는데 추락하자마자 데릴의 옆구리에 화살이 관통하게 됩니다. 부상을 입은 채로 귀환하던 중 또 굴러떨어지고 기절합니다. 형인 머리 나타나 일어나라며 잔소리를 하며 걷어차는데요. 정신을 차려보니 형이 아니라 워커가 물어뜯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한 데릴은 잠시 또 쓰러졌다 깨자마자 워커들의 귀를 잘라 목걸이를 만들어 전리품으로 챙기기 시작합니다. 농장에서 빨래 요리가 하기 싫다며 자기 맘대로 경기를 보고 있던 안드레아는 멀리서 워커같이 보이는 게 다가오자 일행들은 총 쏘지 말라며 둔기들을 들고 뛰어가는데요. 가까이 가보니 살아 돌아온 게 신기한 데릴이었습니다. 그 순간 안드레아가 저격해 쏜 총에 데릴이 맞고 쓰러지지만 다행히도 얼굴을 살짝 스쳐 지나간 탓에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매기는 글렌에게 오늘 밤 만나자며 쪽지를 건네는데 글렌은 좋아서 실실거리며 헛간에서 보자며 답변을 써줍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쪽지를 보지 못했던 매기는 깜짝 놀라며 이미 헛간으로 향한 글렌에게 뛰어가고 헛간에 몰래 들어간 글렌은 그 안에 갇혀있던 엄청난 수의 워커를 목격하게 됩니다. 글렌은 벌써 2개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거짓말 못하는 글렌은 비밀들을 데일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곤 데일은 허쉘을 찾아가 대화를 하는데요. 허쉘은 워커들은 인간이라고 하며 그 안에 가족도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로리와 대화하며 고민을 들어주는데요.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며 로리를 응원해줍니다. 이 할아버지는 너무도 좋은 사람이네요. 결국 로리는 글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약국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글렌은 흔쾌히 요청을 수락하고 매기가 동행하는데요. 헛간의 일을 아버지께 말했다며 배신했다며 화를 내고 글렌은 워커들을 죽여야 한다고 하지만 매기는 그렇게 부르지 말라며 그 안에 있는 건 모두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글렌은 매기와 함께 약을 찾다가 워커가 튀어나와 매기가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글렌은 남자답게 워커를 죽이고 매기는 두려워합니다. 농장으로 돌아온 매기는 죽을 뻔했기에 역대급 화를 내며 로리에게 사후 피임약을 던져줍니다. 글렌은 다시 로리의 텐트로 들어와서 임상부용 비타민도 전해주며 이런 결정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조언해줍니다. 안드레아는 셰인과의 실전 경험 덕에 명사수로 거듭납니다. 베이스 캠프로 복귀 중에 대낮부터 셰인을 덮치는데 복귀 후 눈치 빠른 데일은 떠나려 했던 셰인에게 떠날 때가 된 것 같다며 눈치를 줍니다. 데일은 셰인이 릭에게 총구를 겨눈 것과 오티스와의 사건도 의심하자 셰인은 자신이 그럴 인간이었으면 데일부터 죽였을 거라며 무섭게 협박합니다. 이 와중에 로리의 임신 사실을 피임약으로 인해 알게 된 릭은 로리를 찾아가 화를 내면서 더 이상 비밀을 안고 이렇게 살 수 없다며 더 없냐고 하자 솔직하게 셰인과의 일을 얘기하게 되고 마음은 아프지만 로리를 이해해줍니다. 글렌은 결국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헛간에 대해 말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셰인은 포트베닝으로 떠나자 하고 데릴은 거의 다 찾았으니 떠날 수 없다며 마찰을 일으키며 싸웁니다. 헛간에 대해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릭은 결국 셰인에게 로리의 임신을 알리는데 셰인은 자신의 아기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로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셰인은 그렇게 믿고 싶은지 헛간의 워커들을 몽땅 죽이기 위해 총을 보관하고 있는 데일을 찾아내 공포로 협박하고 데일은 총을 건네줍니다. 릭은 허쉘의 도움 요청에 늪지대로 따라가는데요. 늪에 발이 묶인 워커들을 데리고 농장으로 데려가다가 이를 목격한 일행들은 기겁을 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인간이라고 믿는 허쉘에게 셰인은 워커에게 총을 쏘며 다 죽여야 한다고 폭주하며 헛간을 부수려 하는데요. 허쉘은 눈앞에서 총 맞고도 안 죽는 모습을 보자 멘탈이 나갑니다. 헛간의 문이 열리고 워커들이 줄지어 나오자 일행들은 일제 사격하며 나오는 워커들을 죽입니다. 상황이 끝났다 싶었는데 하나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워커가 등장하는데요. 소피아였습니다. 모두 충격에 빠지는 순간인데요.
누구도 나서기 힘든 상황에 릭이 소피아를 보내줍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허쉘은 정신을 차리고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일행들은 일단 사랑하는 이들을 묻고 나머지는 화장시키자 합니다. 릭은 소피아의 일로 쓸모없는 짓을 하며 일행들을 위험에 몰았다며 자책합니다. 얼마 후 매기의 동생인 베스는 충격에 쓰러지고 허쉘은 사라지는데요. 아마 술집에 갔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 사이 데일은 점점 셰인이 옳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로리에게 셰인을 위험한 사람이라며 오티스 사건을 얘기해줍니다. 그리고 로리는 베스가 걱정돼서 빨리 허쉘을 데리러 직접 지도를 보며 운전하다가 워커와 부딪혀 사고가 나고 차가 전복됩니다. 술집에 도착한 릭과 글렌은 역시나 이곳에 허쉘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멍청한 생각을 인정하고 자책하는데요. 베스가 쓰러졌다 하는데도 이런 아비는 없어야 한다며 꼼짝도 안 합니다. 긴 시간 끝에 허쉘을 설득해서 가려는데 자신을 데이브와 톤이라고 소개한 인물 2명이 들어옵니다. 처음엔 서글서글하게 대하다가 점점 분위기가 고조되고 데이브라고 소개한 자가 먼저 총을 쏘려는 분위기에 릭은 최고의 총잡이 실력으로 이 둘을 제압합니다. 릭 일행이 진정할 새도 없이 바로 데이브의 일행들이 와서 데이브와 토니를 찾는데 그들과의 총격전으로 인해 워커들이 몰려와 데이브 일행들은 먼저 도망칩니다. 하지만 사고로 다리가 창살에 걸린 한 청년이 움직이지 못하는데요. 이를 릭 일행이 구출해주고 이동합니다. 한편 전복된 로리는 정신을 차려보니 워커의 공격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용기 있게 워커들을 물리칩니다. 그 사이 농장에선 로리를 찾기 위해 셰인은 차를 몰고 출발하고 로리의 차를 발견하지만 그곳에 로리는 이미 없었습니다. 조금 더 이동한 후 걷고 있는 로리를 발견하고 릭 일행이 돌아왔다며 거짓말하고 로리를 데리고 갑니다. 하지만 금세 들통나지만 다같이 모인 자리에서 로리의 임신을 실수로 내뱉고 맙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로리의 임신을 알게 되고 셰인은 로리와 대화할 시간을 갖는데 셰인은 로리와의 관계에 대해 점점 더 구질구질해집니다. 다음날 오전 릭 일행을 찾으려고 출발하려는데 릭 일행이 복귀하며 랜들이라는 그 소년도 함께 데려오고 즉시 수술하러 들어갑니다. 그를 살려보낸다는 릭의 계획에 셰인은 또 반대합니다. 셰인이 겉돌 때 안드레아는 셰인을 옹호하며 부채질을 합니다. 그리고 로리는 릭에게 셰인의 행동들을 전부 다 얘기하는데요. 위험한 인물이라고 말이죠. 오티스 사건부터 시작해서 릭은 로리와 칼을 못 구해주며 자기만이 지켜줄 수 있고 뱃속의 아기가 자신의 아기라고 생각하는 망상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릭과 셰인은 랜들의 처리 문제에서 계속해서 의견이 갈리다 결국 이번엔 릭이 셰인의 말을 들어주는데요. 랜들은 매기의 동창이라면서 살려달라 애원하고 다시 또 릭과 셰인의 생각은 갈리게 되자 둘이 맞붙습니다. 감정 싸움까지 가게 되고 셰인이 던진 렌치가 유리창을 깨자 그쪽에서 워커들이 쏟아져 나와 이 셋은 또다시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되고 셰인은 버스로 들어가 워커를 막습니다. 릭은 셰인이 자초한 일이라며 랜드를 데리고 이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으로 이 베프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한편 농장에선 정신을 차린 베스는 자살을 시도하려 하지만 로리에게 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걱정하는 와중에 안드레아는 베스의 선택이고 참견하는 거라며 여왕 행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드레아는 베스를 만나 자유를 누리라며 자기 방식대로 위로해줍니다. 물들면 안 될 텐데요. 결국 베스는 욕실에서 손목을 그었습니다. 암덩어리 안드레아에게 집에 다신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릭은 되돌아가던 중 전직 경찰관 워커 2명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자신과 셰인이 떠올랐는지 다시 셰인을 구하러 왔고 셰인은 버스 뒷문으로 안전하게 탈출합니다. 랜들은 데릴에게 맞아가며 캠프에 대해 30명 정도의 폭력성을 띤 캠프라고 하는데요. 결국 릭은 안전을 위해 랜들을 오늘 밤 죽일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데일은 이런 일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고 칼이 뭘 배우겠냐며 설득하고 세상이 바뀌었어도 인간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하루 종일 일행들을 설득하러 다닙니다. 칼은 사춘기에 들었는지 말도 잘 안 듣고 버릇없이 행동합니다. 세상이 무너진 탓에 교육에도 문제가 있겠죠. 데일의 처소에서 총을 발견하고 늪에 빠져있는 워커를 발견하는데요. 못 움직이는 워커에게 도발하다가 한쪽 발이 빠져 잡힐 뻔합니다. 한편 처음엔 글렌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허쉘은 글렌의 모습을 오래 지켜본 결과
매기의 짝으로 인정하고 집안에 대대로 물려오는 시계를 글렌에게 건네줍니다. 저녁이 되자 일행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데일이 끝까지 혼자 고군분투합니다만 결국 그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일행들에게 실망하며 나가버립니다. 재판의 시간이 오고 애원하는 랜들에게 총을 쏘려는데 칼이 등장해 쏘라고 하며 모습을 지켜봅니다. 당황한 릭은 아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기에 다시 가두게 됩니다. 생각 정리가 필요한 데일은 산책 중 워커를 마주치는데요. 비명소리에 일행들이 달려가 워커를 죽이지만 이미 상황은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칼은 워커의 얼굴을 보고 충격에 빠지는데 낮에 자기가 약 올려 늪에서 빠져나오게 된 워커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인간성을 지켜야 한다며 모두에게 참 어른인 데일이 이렇게 죽게 됩니다. 날이 쌀쌀해지자 늪이 굳어 워커들의 공격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허셸은 모두 가족이라며 일행들을 집으로 들이고 방어 준비를 합니다. 릭은 쉐인과 다니는 게 슬슬 지친다며 데릴과 다니려고 합니다. 차가 고장나자 데일의 빈자리가 느껴지는데요. 글렌이 데일의 빈자리를 이어받으려 합니다. 추모식도 하고 분위기가 정리되어 가던 참에 쉐인은 각본을 하나 세우고 실행시킵니다. 먼저 랜드를 풀어주고 일부러 지 몸에 상처를 내 맞은 것처럼 위장합니다. 그리곤 랜드를 먼 곳에서 목을 꺾어 죽이고 복귀하여 일행들에겐 탈출했다고 말하며 연기를 하는데요. 글렌과 데릴, 그리고 릭과 쉐인 이렇게 두 팀으로 나뉘어 수색을 하고 릭은 중간에 쉐인의 의도를 알아채지만 모른 척하는 것 같고 데릴은 흔적을 찾다가 쉐인이 쇼한다는 걸 알아챕니다. 그러다 워커 하나가 튀어나오는데 랜들이었습니다. 이전 익숙해진 글렌은 쉽게 제압합니다. 릭과 쉐인은 맞붙기 적당한 장소에 도착합니다. 쉐인이 릭을 죽이려 하자 결국 릭은 침착하게 안심시키며 다가서고 기습해서 쉐인에게 칼을 꽂습니다. 쉐인이 이렇게 죽게 되는데요. 멀리서 또 칼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릭을 향해 총구를 듭니다. 릭은 당황하며 오해라 하지만 칼은 방아쇠를 당깁니다. 하지만 칼은 워커로 변해버린 쉐인에게 쏜 것이었습니다. 칼의 총소리를 듣고 워커들이 떼거지로 농장을 향해 다가옵니다. 릭과 칼은 헛간에 들어가 숨고 집에 있던 일행들은 모두 패닉이 옵니다. 릭은 헛간의 좀비들을 유인 후 불을 지르고 2층으로 올라가 차 위로 도망치는데 도와주러 온 지미는 차 문으로 들어온 워커들에게 당하게 됩니다. 여성들은 뒤늦게 도망치다 패트리샤가 죽고 이 와중에 허셸은 마치 좀비 슈팅 게임을 하는 듯합니다. 릭과 칼은 허셸을 챙겨 달아나고 데릴은 캐롤을 바이크 뒤에 태웁니다. 일행들과 떨어져버린 글렌과 매기는 일단 고속도로로 나가기로 합니다. 거점에서 모인 나머지 생존자들은 동쪽으로 향하는데요. 연료가 떨어져 임시로 쉴 곳을 찾고 그곳에서 릭은 비밀을 얘기합니다. 저번에 박사가 릭에게만 몰래 말해줬다며 우리 모두 복임자라고 공개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숨겼다며 릭에게 실망하고 떠나자고 수군대자 릭은 쉐인과의 일을 모두에게 말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보다 잘할 자신 있으면 가라고 합니다. 한편 생존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안드레아는 그곳에서 운 좋게 탈출해 워커들에게 쫓기다 워커를 묶어 데리고 다니는 정체모를 칼잡이 덕분에 목숨을 구하게 되고 이렇게 시즌2가 끝이 납니다. 어떠셨나요? 마무리는 교도소 같은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요. 교도소가 이들의 메인 아지트가 될 것 같네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시즌3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